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을 전해 듣겠는데요. 이제 몇 거래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만수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벌건디 네. 색깔이 네.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은 하락이죠. 일단 뭐 국내로 생각을 하시죠. 국내는 네. 상승이지만 미국은 네. 하락이다. 예, 연말도 산타넬리를 기대하면서 제가 좀 빨간색 쪽으로 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다들 저한테 아마 연말에는 이번 주에는 좀 장이 쉬지 않겠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쉬어간다라는 거는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강세로 가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라갔어요? 네, 강세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시장 지표 한번 보시면요. 네.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다 지금 상승을 했고요.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일단은 시장을 끌어갔어요. 애플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애플하고 아마존 빼고는요. 금융주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유주, 리츠주 주식까지 다 지금 오르면서 시장이 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S&P가 지금 한 4,774까지 올라왔는데 사상 최고치가 4,793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포인트 남았습니다. 네. 20포인트요. 그리고 나스닥도 15,074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최고점이 16,057이에요. 딱 1,000포인트 안팎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정도 한번 3일 동안 달려줄 수 있나? 뭐 이런 기대감도 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울까요? 천은 뭐 정말 진짜 놀라울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진정한 산타라면은 20포인트 정도는 뭐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뭐 반도체 쪽이 워낙 또 강하게 나오니까 그쵸. 한번 또 최대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어디까지 가봤니? 하는 그런 움직임. 거의 그런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열심히 달리고 나서 좀 이렇게 쉰 다음에 AMD가 갑자기 막 달리고 그다음에 또 브로드컴이 막 달리고 브로드컴. 뭐 인텔이 막 좋은 소식 터져내고 개주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릴레이로 계속 네. 좋은 호재들이 전해지면서 또 반도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 이슈? 딱히 뭐 지금 바뀐 건 없는데요. 유가가 좀 어제 많이 좀 올랐어요. 맞아요. 유가 한 2% 올랐죠? 네. 다른 거다 후티 반군의 그 저항이 일단 거세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로 확전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 네. 그래서 요 두 개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이제 한 2% 이상 어제 좀 급등을 했고요. 나머지 뭐 전반적인 매크로 지수들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오늘 내일 뭐 해서 말일까지 한번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종목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 인텔입니다. 저도 앞서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처음에 그냥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고 아니 이스라엘에 투자를 한다고 근데 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투자하는구나 하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제 또 바톤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AMD 다음에 마이크론 가고 그다음에 인텔까지 온 것 같고요. 인텔하고 사실 마이크론은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이스라엘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고 이스라엘에 그 타워 세미컨덕터 회사를 전에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반대를 해서 인수를 못했고요. 대신에 그냥 250억 달러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이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그냥 안 짓습니다. 네,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이 한 12% 정도 되는 한 32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이스라엘 정부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해피한 케이스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미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아리조나하고 오하이오주에 신공장을 각각 200억 달러짜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리건주에 200억을 들여서 반도체 생산 공장하고 연구 개발 센터 증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만 지금 6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한 게 지금 한 12% 수준 한 72억 달러 정도를 정부로부터 또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내 공장에서는 한 2025년까지 2에서 한 3나노 정도 이러한 파운드리 공장을 먼저 져서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TSMC를 앞서가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금 약간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한 5.21% 상승했네요. 그래서 네. 50.5달러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다른 반도체주 가운데 마이크론 새로운 글로벌 AI 칩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때 실적 발표하면서 HBM 그 매출이 되게 호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켓워치 같은 경우가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향후 글로벌 AI 칩 강자로 또 부상할 수 있다.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의 한 9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크론이 올해 한 5% 정도 매출을 확대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10에서 15%까지 지금 늘릴 수 있을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개발한 HBM 3E라는 그 5세대 그 HBM 같은 경우가 납품 지금 예정인데 경쟁사보다 성능이 30% 월등히 좋다. 그리고 기술 격차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거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AI 가속기죠. 가속기가 이제 엔비디아의 H100이죠. 여기는 이제 GPU 플러스 HBM으로 가는 방식이고요. 인텔이 지난주에 이제 가우디 3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CPU 플러스 HBM을 결합해서 가는 방식인데 이 두 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HBM 공급이 지금 되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걸 시점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마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고요. 지난주부터 좀 계속 올라갔고요. 오늘은 한 0.66% 오른 한 87달러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반도체 이야기는 참 끝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호조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또 내일은 어떤 좋은 얘기가 또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자, 이어서는 애플의 그 애플워치 미국 내 판매 중단인데 이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어요. 많이는 안 빠졌는데 일단 시장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일단 애플워치 시리즈 9하고 네. 울트라 2거든요. 미국 내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죠. USTR이 26일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국제무역위원회죠. ITC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그 만드는 데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미국 밖에서 만들어서 미국 안으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STR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수입하는 이러한 그 애플워치에 대해서 국제무역위원회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시모라는 회사죠. 그 이 애플워치에 있는 그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그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낸 그 기능 자체가 특허가 침해됐다고 지금 주장을 해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법원은 먼저 이제 마시모 쪽으로 지금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애플이 사실은 이제 폴더블 폰 개발에 착수했다는 호재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 주가가 계속 지금 다른 그 빅테크와는 다르게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재하고 악재 두 개가 겹치면서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조금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애플의 주가 현재 0.2% 장중에 빠졌고요. 네. 애프터마켓에서도 약보합권 정도 흐름 네. 보이면서 192달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는 그 인수합병 소식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업 두 개 다 처음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발음도 어렵더라고요. 네,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하면은 이름부터 길어요. 네, 길어서 잘 그러니까요. 모르시는데 미국 내에서 제약업계 한 순위가 한 머크 다음으로 한 5위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엄청 회사군요. 크고요. 종합 그 제약사로 보시면 되고 암이라든지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 그다음에 심혈관 관계 질환, 당뇨병,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뭐 정신질환 관련돼 갖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제약사예요. 근데 어제 41억 달러의 레이즈바이오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레이즈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회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수하면서 이제 차별화된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주가는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이 1.61%가 빠졌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 22일 날 이미 카로나 테라피틱이라는 그 제약업체를 140억 달러 인수를 하고
한 일주일 만에 또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것은 카루나 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신경정신질환 치료제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연달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요 재무 상태를 견딜 수 있겠냐. 그러니까 돈을 자꾸 예. 써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요. 재밌는 것은 인수가 된 레이즈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100%가 뛰었습니다. 네? 주가가 100%가 올랐습니다. 100%요? 예, 레이즈 바이오라는 회사가 RYGB로 이렇게 약자거든요. RY 예, GB. Z G부로 할 때 GB. 예, GB입니다. B. B. 예, B. 오. 100%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30달러짜리가 61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시원하네요. 세다는 거죠. 네. 시원하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카루나 테라퓨틱도 22일 하루에만 주가가 50%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업계는 꾸준하게 지금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 대형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을 되게 다변화시키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그래서 내년에 좀 기대가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또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져서 또 피인수되는 기업들이 보통 주가 급등하는데 이번에 레이즈바이오는 100% 급등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뭐 크게 빠지지 않고 그냥 약보합권 정도 수준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청정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좀 업계에서 많이 기다렸어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가 발표됐는데 다른 것보다 청정수소 쪽입니다. 어제는. 수소. 예, 수소요. 수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요즘, 예. 그 CES에서도 현대차가 맞습니다. 나가는데 수소 관련한 네. 뭔가 이야기를 좀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이제 청정수소를 이제 어제 규정을 했어요. 이제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청정수소는 이제 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죠. 그 CO2를 비교적 덜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렇게가 얘기가 되면서 지금 수소 종류가 그레이 수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루 수소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수소는 그냥 메탄에서 그냥 수소를 뽑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그냥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네. 이건 대상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건 좀 빠지고요. 그다음에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요 방식으로 하지만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날리질 않고 이제 이산화 포집이라든지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장을 했다가 따로 처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CO2가 공기 중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그 CSS라는 기술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기 중으로 안 그렇죠. 나가 외부로는 안 안 나온다는 나가고 거죠? 오. 안으로 다 응축을 해서 이것을 따로 처리를 합니다. 요것은 인정을 해주겠다. 거기까지 예, 인정. 예, 그래서 포집 이 기술 그 장치를 하는 것도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린 수소죠. 그린 수소는 이제 물을 네. 분해해 갖고 수소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공기 중에 이렇게 배출하기 때문에 뭐 가장 좋죠. 대신에 네. 그린 수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의 태양광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나온 것은 포집 장치도 해주기 때문에 아마 블루 수소도 포함이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는 뭐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킬로그램당 이산화 배출량에 따라서 0.6달러에서 3달러로 차별화해서 지급되겠다. 차등 예. 지급. 그럼 3달러 정도는 이제 아마 그린 수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그 수소 관련돼 있는 신재생 기업들이 지금 이제 재무 구조라든지 유동성 부족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플러그 파워가 장중에 한 5.64%, 그다음에 이제 퓨얼셀 에너지가 6.67%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재작년이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얘기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면서 수소 경제를 이루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다 쏙 들어간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시금 뭔가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구가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이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나오면은 한 10년 동안 주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당분간 이제 수소 쪽은 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한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저 에너지적 관련된 측면 쪽에서는 아마 호재가 되지 않겠나. 네. 네, 당분간 효재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요. 수소가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갑자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테슬라. 그러니까 뭐 리콜 소식은 있었지만 잘 팔면 그만이다. 네, 이건가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 유리창 뒷문이죠. 그 뒷문이 깨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쪽팔림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게 보니까 4분기 이제 1월 2일 날 4분기 그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중국 판매가 호주가 예상이 된다. 네. 그래서 4분기가 47만 5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걱정했는데 네, 잘 걱정 안 해도 될 것 팔았나 같아요. 봐요. 47만 5천 대면은 최대치입니다. 테슬라로 분기. 가격 인하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있었군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어제 같은 경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목표 주가를 $3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를 뭐 전기차 생산과 판매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영업 마진이 마이너스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충전 서비스 그다음에 슈퍼컴퓨팅 플랫폼 옵티머스 젠2 로봇의 혁신적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 예, 그 이유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좀 발표가 됐는지요? 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월 주택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월 올랐죠? 대비로는 0.3%가 상승했고요. 그 전년 대비로는 지금 한 6.3%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 지수가 그렇게 잘 밀리질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구나. 그래서 경기가 아마 주택 쪽에서는 좀 회복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시카고 연준의 11월 국가활동지수도 0.03입니다. 네.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0.49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다. 네. 그래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12월 이제 댈러스의 댈러스 현재 제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9.3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이너스 9.3을 기록했는데 전달이 마이너스 19.9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도 지금 뭐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미국의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카드사들이 이런 데이터 좀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제 이제 마스터카드가 이제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는 봐야죠.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과연 저 매출이 얼만큼 나올 건지 쇼핑 시즌에 이걸 봤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분석을 하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3.1%가 전체 판매가 상승을 했다. 그런데 2022년에는 7.6%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는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쇼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온라인 소비는 6.3%가 늘었고요. 작년 대비해서. 네. 오프라인은 2.2%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PCE 지수가 전년 대비 2.6%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프라인은 대개 지금 그렇게 딱히 뭐 우리가 봤을 때 기대치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분야별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의류하고 식료품은 한 2%대 증가를 했는데 전자제품하고 보석류는 작년 대비해서 각각 마이너스 0.4%하고 마이너스 2%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은 안 그렇죠. 사겠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우리가 맞습니다. TV도 이게 잘 안 나와서 망가져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더 그쵸. 뭔가 화질 좋고 더 큰 거 이렇게 원해서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네. 휴대전화도 그렇고. 네. 근데 이번에는 딱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겠다. 네, 근데 맞습니다. 또 음식에 대해서는 또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돈을 적게 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요. 미국 국민들도 비슷한 거 예쁜 옷 봅니다. 입고 그쵸, 맛있는 그쵸. 거 먹으면 됩니다. 그런 거 봅니다. 네. 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아마존도 한 마이너스 0.05% 나왔고요. 네. 월마트도 마이너스 0.19%. 그래서 소매업종이 유일하게 어제 좀 하락한 업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거의 장이 이제 뭐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른 별 일정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리치몬드 연준의 12월 제조업 지수하고 경기 현황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2023년 증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이현수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남아있는 2023년도 잘 월가 소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새벽을 여러분과 함께 여는 것도 202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에도 다시 연락 올 거지만 뭔가 요 마무리하는 요 며칠 안 남은 날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내일은 여러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생방송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일찍 함께 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